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방역 조치가 강화됐지만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100명대 확진자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어제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1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제는 105명이 확진됐는데 이틀 연속 1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57명, 전남이 54명입니다. 우선 광주에서는 골프 모임 참석자와 동료 중 10명이 감염됐고 북구 소재 물류센터에서 종사자와 주변인 등 7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앞서 확진자가 나왔던 광산구 소재 중학교와 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추가되거나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되는 등 산발적인 확산도 이어졌습니다. 전남에서는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을 뺀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시군별로 보면 고흥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흥과 무안에서 각 7명, 목포와 순천에서 각 6명 등이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고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거나 수산물 공판장, 공기업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확산이 우려되는 곳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자들에 대한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김장을 하러 온 친척과 접촉했다가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심각한 수도권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된 사례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12월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광주가 310명, 전남이 322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확산세라면 월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달을 넘어설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인구 대비 백신 3차 접종률이 광주 8.6%, 전남 13.2%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면서도 감염 및 중증화를 막기 위해 추가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KBS는 이달 초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일부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한 생존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944년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 동원된 정신영 할머니.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이제 정신대 할머니들 죽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다시 생각을 해서 사죄 하시고. 후생연금 자료는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가입 기록이 없다고 했다가 일본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자 뒤늦게 기록이 존재한다고 말을 바꾼 사실이 이달 초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후생연금 기록은 일제에 의해 청춘을 빼앗긴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다. 정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은폐하려던 자료를 근거로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해방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99엔, 우리 돈 1,000원 정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강제동원 사실이 입증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돈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일본에 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거동조차 힘든 92세 할머니한테 돈 1,000원 받기 위해 직접 오라는 것인가?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요구해온 피해자는 11명. 이 가운데 10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정신영 할머니뿐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 갯벌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남 갯벌 보존관리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9,732억 원을 투입해 갯벌의 세계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갯벌 통합 관리, 갯벌 보존 관리, 갯벌의 가치를 이용한 관광 활성화, 갯벌의 이미지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새 사령탑 김종국 감독이 명가 재건을 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격적인 야구로 내년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선수에서 코치, 그리고 사령탑까지 26년 동안 타이거즈맨이었던 기아 김종국 감독. 김 감독이 강조한 취임 일성은 스피드였습니다. 빠르고 뛰는 야구를 통한 팀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강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기와 강한 정신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선수들이나 젊은 선수들이 더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을 좀 더 내년에는 좀 기동력 야구, 좀 스피드한 야구를 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한 김 감독은 부족한 장타력을 과감한 주루 등 공격적인 야구로 메울 계획입니다. 전력 보강을 위해 구단의 선수 영입도 요청했습니다. 올 시즌 투수진에서 이유리 등 젊은 선수들이 선전했지만 팀의 기둥이 필요하다며 양현종을 비롯한 FA 영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장님도 준비를 하셨고 그 외야 쪽이나 뭐 외부 FA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더 정확하게 단장님이나 구단 쪽에서 좀 더 대화를 더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더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로 3번, 코치로 1번, 모든 우승을 타이거즈에서만 한 김 감독은 내년 시즌 1차 목표를 포스트 시즌 진출로 꼽았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뒤로 올겨울 명가 재건을 위해 다시 뛰는 기아 타이거즈의 행보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대표 관광 자원으로 무등산 국립공원을 꼽았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기관 의뢰해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8%가 무등산을 선택했고 음식 9.2%, 5.18 민주화운동 8.2%, 광주 비엔날레 3.8% 순이었습니다. 또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분야로는 식도락이 26.2%, 문화예술 24%, 자연 22.2% 등이었습니다. 마치 초봄같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기온으로 춥긴 하지만 한낮 기온 광주가 14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보다 3에서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점차 사라지겠지만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는데요. 광주는 종일, 전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광 13도, 한평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3도, 고흥 14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강진 15도, 진도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낮 최고 기온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화한 날씨 보이다가 다음 주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남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 권한을 짓밟는 행위라며 당장 입법 논의에 나서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양경찰서는 이번 달부터 어선의 승선원 변동 시 파출소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비대면 신고를 할 수 있는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간편하게 모바일 신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서 나눠주고 어민들에게 신고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일부 직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미달 사태와 관련해서 교사 노조가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교사 노조는 광주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11곳 중 6곳에서 신입생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며 학급 감축 등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지난해와 같이 일반 계고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 직업계 고등학교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계고 정원을 감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